자, 그러면 이제 할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65페이지나 돼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픈젤을 이제 여러분들 환경에 맞도록 설치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전에도 이제 설치에 대한 거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예제를 띄우기 위해서부터 되게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 구조를 절대 깨지 마시고요. 안 깨면은 그래도 잘 돌아갈 텐데, 이걸 깨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UGL 01 베이직 이제 GL로 바뀌었고요. 이제 첫 번째 클래스, 이제 새로운 클래스로 UGL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UGL은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은 UGL.C++, UGL.H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코드가 전부 다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밑에 커먼에는 여러분들 예제가 있고요. 라이브러리 쪽에 GLEW 어쩌고저쩌고만 있는 GLEW에 관한 것도 있지만, 이쪽 라이브러리에 있는 게 호모지니우스 매트릭스, 벡터, 카메라, 컬러, 그 다음에 GL, UGL, 폴리곤, 쉐이더, 벡터, 유벡터, 어레이. 어레이는 소트 할 때까지 썼죠. 이것들이 이 안에 차곡차곡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UGL이 어디 있는 건가? 이쪽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에 설정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이제 테스트에 헤더 파일하고 뭐 소스 파일이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나머지는 다 그 폴더 안에 있어요. 근데 UGL하고 밑에 있는 UGL.H, UGL.C++ 어디 있는가? 바로 이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UGL.C++, UGL.H에 있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GLEW나 오픈젤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얘들은 아주 기본적인 오픈젤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요 화면 보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드렸죠. 이쪽에 여기 테스트 요 녀석을 가서 요걸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프로퍼티를 맨 밑에 또는 Alt Enter 키 이거를 눌러주면은 이 프로퍼티 창이 뜹니다. 그래서 프로퍼티를 보시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런 창이 뜨고, 여기 지금 보면 C, C++가 있고, 이 항목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요, 땡땡 땡땡 라이브러리 땡땡 땡땡 라이브러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디렉토리 구조를 한 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커먼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예제가 있습니다. UGL 뭐 베이직 0, 1번. 이 안에 입장에서 보면요, 어디 가야 내 라이브러리를 구할까? UGL 이 안에 있는 어떤 뭐 간단하게 테스트 1이라고 써놓을게요. 여기에 테스트 예제가 하나 있는데, 테스트 예제에서 전으로 위쪽으로 갑니다. 위쪽으로 갈 때 디렉토리 표현에서 땡땡 이게 등장을 합니다. 얘보다 하나 위로 가면 뭐가 나와요? 커먼이 나오겠죠. 커먼보다 하나 또 위로 가면 어디가 나와요? 소프트웨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커먼 안에 있는 테스트가 땡땡이를 두 번 해서 커먼으로 나오고요. 여기에서 또 한 번 땡땡을 해주면은 전으로 가서 소프트웨어가 나오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폴더 안에 뭐가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있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에 가기 위해서는 뭐뭐점 두 번 위로 가서 테스트에서 커먼 간 다음에 커먼에서 소프트웨어 가서 그 밑에 있는 라이브러리, 이제 소프트웨어 밑에 라이브러리가 있죠. 이 녀석을 지칭해 줘야 됩니다. 이 표현이 똑같이 이 부분에 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땡땡 땡땡 두 번 해서 소프트웨어 간 다음에 거기에 있는 라이브러리 가져오고요. 땡땡 땡땡 두 번 해서 소프트웨어 간 다음에 라이브러리 안에 GLEW 안에 include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additional include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하고 GLEW의 include를 쓰기 때문에 이러한 소스 코드에서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이 녀석들을 자유자재로 불러다 쓸 수 있고요. 이 소스 코드 안에서 GLEW에 include되어 있는 것을 불러다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서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땡땡 두 번, 땡땡 두 번. 땡땡은 위에 내가 있는 거에 페어렌트, 아버지 디렉토리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리눅스 표현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점하고 뭔가 슬래시가 되어 있으면요, 이거는 현재 디렉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는 SW 밑에 커먼 밑에 UGL 01 베이직인데, 땡땡을 한번 하게 되면 여기에 땡땡을 한번 하면 예전 디렉토리 바로 커먼을 지칭하는 거고, 두 번 하게 되면 여기서 하나 더 올라가서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소프트웨어 안에 라이브러리니까 요 밑에 있는 소프트웨어 밑에 있는 라이브러리 폴더를 가리킨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 여러분들이 뭔가 프로그래밍하고 관련된 걸 하실 때 외부 라이브러리 쓸 때는 additional include 디렉토리 이 부분이 반드시 설치가 돼야지, 이게 없으면은요, include 할 때 풀로 모든 경로명을 다 갖다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페이지에서 보시면 이 코드 안에서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include 해. include H 매트릭스 이렇게만 해도 불러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여기에 additional include의 라이브러리가 경로에 잡혀있기 때문에, 아,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경로는 테스트라고 하는 파일 안하고 그 다음에 additional 라이브러리 여기에 있는 건 내가 다 불러올 수 있어. 아, 여기 H 매트릭스가 있네,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이 additional 디렉토리를 include 디렉토리를 추가하는 행위는 프로그래밍에서 거의 기초적인 내용이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땡땡땡땡 두 번에서 라이브러리에 GLEW의 라이브러리 안에 릴리즈의 윈도우즈 30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GLEW 라이브러리를 윈도우즈 32 모드 32비트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소프트웨어의 라이브러리의 GLEW의 라이브러리의 릴리즈의 윈32를 가보시면 GLEW32.library라는 게 있고, 이 녀석을 우리가 불러다 쓸 겁니다. 되게 중요한 두 가지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디렉토리는 additional library 디렉토리. 아까는 C++에서 additional include였고요.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링커로 가는 겁니다. 라이브러리는 링킹을 할 때 쓰고요. 헤더 파일은 컴파일을 할 때 씁니다. 여러분들 그 관계도 헤더 파일은 컴파일 할 때 쓰고요. 인크루드 해가지고 컴파일 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모모점 라이브러리는 링킹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와 라이브러리를 서로 합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드는 게 EX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하고 관련된 건 링킹 옵션에 가서 제너럴에 보시면은 additional library 디렉토리 바로 이 부분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못하면요, 아무것도 나중에 라이브러리, 남의 라이브러리는 가져다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과정이 끝나서 그 다음에 링커에 이제 라이브러리를 실제로 불러야 되는데, 아까 페이지에서 오픈GL 라이브러리하고 GLEW를 불러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픈GL 라이브러리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additional dependency에 오픈GL 32점 라이브러리, GLEW도 32비트에 쓸 거라 GLEW 32 라이브러리. 그리고 나서는요, 현재 64비트로 되어 있는데 이 컴파일 하실 때에도 여기를 X86으로 64가 아니라 X86으로 바꿔줘야 32비트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세팅들은 다 되어 있을 텐데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혹시 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컴파일 할 때마다 32비트 X86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거의 대부분 컴파일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이런 세팅은 파일 폴더 열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FTP에서 카피를 하셨다면 이 구성들은 그대로 잘 맞아 떨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UGL이라고 하는 거에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UGL.h하고 UGL.c 뿔뿔이 있는데요.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거의 이해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오픈GL이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픈GL의 초기화해서 쓰는 방법이 여기에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왜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봐도요, 답변을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오픈GL은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에는 GL 밑에 GLEW, GL.H, WGL 이런 것들이 잡혀져 있어서 이것들이 아까 GLEW에 있는 것들을 읽어올 수 있고요.
UGL은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CWND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고, 크리에이트하고 뭐 이니트 하는 거, 드로우, 로딩, 클로즈 여러 개 있고, 여기에는 HDC, HGLRC, HGLRC는 오픈GL용, HDC는 원래 CDC의 전신인 핸들 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HDC는 화면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쓰고요. HGLRC는 오픈GL 전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디바이스 컨텍스트입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이거 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오픈GL 배우는 데는 저는 상관이 없고요. 이 UGL.C++ 안에 들어가 보시면 우와 복잡한 난 전혀 모르겠는 코드가 많이 있다. 윈도우가 만들어질 때 뭐 타이머 잡고 이런 거는 여태까지 UWND에서 썼는데요. 이제 처음 보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컨텍스트를 얻어갖고 와서 PFD라고 지금 픽셀 포맷 디스크립터 오픈GL을 세팅할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겠다. 오픈GL을 쓸 거냐, 더블 버퍼링 할 거냐, 색깔의 패턴은 RGB만 쓰냐, RGB 알파 32비트를 쓸 거냐, 24비트를 쓸 거냐. 여기 24비트냐, 32비트냐인데 현재 32비트로 되어 있고요. 여기 파이 16, 880 같은 것들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텍스처가 있어가지고 텍스처들의 색깔 그리고 그 에일리어징 할 때 여러분들 아마 엔비디아 GPU를 쓰시면서 엔비디아 세팅해 보면은 내가 뭔가 텍스처들을 어떻게 블러링 하거나 필터 처리할 때 몇 비트로 할 것이냐, 뭐 더블 샘플링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옵션들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거의 일반적으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 또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포맷으로 안드로이드 같은 데서 쓰이는데 이걸 어떤 옵션으로 하냐에 따라서 어떤 기기에서는 에일리어징 효과가 잘 먹어서 색깔이 부드럽게 나타나고 이걸 집어넣으면 오류 메시지를 내보내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숫자들은 일단 디폴트로 좀 해보시고 하드웨어에 따라서 고치는데 여러분들 PC에서는 이것들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정도 되면은 이걸 픽셀 포맷을 고쳐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고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UGL을 계속 보시면요, 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다 GL로 시작하고요, WGL로 시작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텍스처 세팅에 관련된 부분. 이 텍스처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텍스처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는 시꺼멓게 나오게 하느냐, 여기 옵션에서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블렌딩 효과를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도 여기 다 잡혀져 있는데 제가 평소에 많이 쓰는 것에 일반적인 세팅만 여기다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이해하시려고 하지도 말고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도 앞으로도 별로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여기 있는 표현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여러 예제에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본격적으로 UGL 안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UWND를 가지고 써보신 것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UWND하고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그려야 되니까 드로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할 때 필요한 거 run 함수 역시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게 하나가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로딩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 로딩은 뭐냐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오픈GL에 필요한 여러가지 뭐 이미지라든가 벌텍스라든가 폴리곤들을 만드는 딱 한 번만 호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run, draw, loading 이게 오픈GL 쪽에서는 3대 제일 중요한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raw 안에 들어가 보시면요, 뭔가 처음 보는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다 이제 여러분들의 원하는 코드를 집어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GL 클리어 컬러는 배경 색깔을 뭘로 할 것인가 색깔 지정하는 거고, 클리어는 컬러 비트, 뎁스 비트.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내용들인데 색깔하고 그 다음에 뎁스는 지버퍼링을 의미합니다. 스텐실 같은 거 쓸 때는 지버퍼 끄기도 하기 때문에 이 뎁스 여러분들 이해 못 하시지만 그냥 두 줄 그리고 끝나면 피니시, GL 피니시 또는 뭐 GL 플러시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요것들도 나중에 뒤에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자, 이제 UGL 01 베이직이 이제 컴파일을 다 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경로를 그대로 지켰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윈도우즈 8.1 또는 10.0 이 부분 SDK 버전 지난번에 특별 번외편에서 얘기 드린 대로 그 부분만 수정을 하시면은 데모가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SEP 여기 제가 만들어 온 함수 중에 SEP BK RGB000 하면 색깔이 까맣게 나오고요. RGB 2500 하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BK는 백그라운드를 뜻합니다. 그래서 BK가 빨간색으로 변하는 예정이고 이게 RGB 000을 넣으면 아까 맨 밑줄 드로우의 위에 보면 맨 처음 시작할 때 뭔가 오픈젤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전체 색깔을 다시 리셋을 합니다. 무슨 색깔로 클리어 할 거냐, input.r, input.g, input.b, input.a의 그 결과가 있고 보시면은 여기 input.r, g, b, a가 000, a는 1인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여기서는 까만색, 여기서는 2500이니까 R이 255, G가 0, B가 0이라서 빨간색으로 그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 UGL 01 베이직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재컴파일해서 확인을 하시면 모든 세팅은 완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픈젤 세팅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팅이 다 됐으니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써봤던 오브젝트 만들어야 되고 면치기 해야 되고 카메라 움직여야 되고 이런 기능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곤을 그려볼 텐데 이 폴리곤을 그리는 과정이 처음에 여러분들의 일종의 장애가 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바틀렉 병목 현상, 여기가 좀 어려운,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이 뭐냐면 폴리곤을 그리기 위해서는 VBO라고 하는 이상한 기능 하나를 배우셔야 됩니다. 이 VBO라고 하는 건 별거는 아니고요. 이쪽에 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GPU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GPU가 따로 있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여기 벌텍스를 이렇게 만들었죠. 벌텍스 만든 다음에는 얘가 뭔가 프로젝션도 하고 뭐 하면은 템포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벌텍스는 여러분들 앱에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 템포러리가 생기지 않고요. 벌텍스에 있는 정보를 오픈젤에다가 날리면은 이 내부에 템프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제가 이걸 가져다가 그림을 멋지게 이렇게 GPU가 알아서 그려줄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배열이죠. 어레이. 이 어레이 배열을 이쪽으로 쏴줘야 되는데 이게 배열이다 보니까 배열은 또 다른 표현으로 뭐가 되나요? 스트림이라고도 부릅니다. 배열이 연속적으로 계속 있어요. 또는 파일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배열이 파일 열어보시면 안에 연속적으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나는 바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이 글씨가 써져 있는 것들이 다 하나의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는, 배열에 올라가는 하나하나의 데이터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시간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트리밍, 음악도 여기에 해당하는 스트림 정보로 부르고, 스트림을 옛날에는 파일이라고 불렀어요. 파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파일을 쪼개가지고 전체 파일을 다 보내지 않고 파일의 일부만을 보내게 되면 이제 스트리밍 기법이죠. 그래서 서버에 있는 mp3 음원이 일부만, 데이터만 뽑아가지고 파일을 열은 다음에 일부를 뽑아서 여러분들이 들었는 타이밍에 네트워크로 보내주게 되면 스트리밍으로 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안에는 벌텍스, 폴리곤에 대한 배열들이 있는데 이 배열들의 파일 이름을 얘한테 보내줘야 돼요. 파일 이름을 얘한테 보내주는 걸 우리가 핸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핸들, 파일의 개념일 때는 핸들인데 이거는 OS론에서 많이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대용량 데이터, 길쭉하게 스트림 또는 배열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걔의 시작 지점을 핸들 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안에는 많은 핸들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특정한 데이터들의 시작점들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안에는 실제로는 뭔가 이렇게 생긴 깡통 안에 데이터들이 잔뜩 있어요. 그러면 얘의 시작점을 GPU한테 알려줄 거고요. 뭐 쉽게 이게 파일이면은, 파일로 생각하시면은
a.text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줄 거고, 이 녀석을 이름을 얘한테 알려주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VB5가 되겠고요. 이름만 알려주면 뭡니까? 데이터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긁어서 이쪽으로 쏴주는 기능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GPU는 야, 내가 a.text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구나 하면서 내부에 파일을 하나, 빈 걸 하나 만들고요. 얘가 데이터를 쏴주면은 그걸 받아서 여기다 저장한 다음에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VBO는 하나의 파일이고 서로 다른 CPU, 하나는 CPU, 여러분들의 CPU, 펜티엄 보드, 그 다음에 저쪽에는 그래픽카드의 GPU,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프로세서 간의 통신 기법으로 파일을 열어줘서 데이터를 보내는 바로 그게 VB5라고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뭐 내용 코드는 거의 조금만 써보시면은 그냥 익숙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뭐 끝까지는 다 못 나가겠지만 최대한 좀 빨리빨리 해서라도 얘기들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제 숙제 지옥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클래스들의 정체 한번 설명을 드리면, UGL 안에는 기본적인 오픈GL 세팅에 관련된 게 다 들어가 있고요. UObject, 여러분들 쓰셨던 오브젝트 그대로 가져오는데 이제부터는 VBO 기반의 오브젝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UCamera, 퍼스펙티브 매핑하고 뷰포인트 하는 거 똑같은 코드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UObject도 똑같지만 VBO라고 하는 성격 하나만 차이점을 갖게 되고 기본적인 성향은 똑같습니다. 이제 처음 보는 게 하나 나타나요. 바로 이 UShader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픈GL 배우고 레이트레이싱 배운 다음에 GLSL을 써볼 텐데 그 GLSL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아시는 얘기처럼요. 이제 이 GLSL 편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간략하게만 제가 얘기할게요.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여기를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카메라는 스크린하고 모델 좌표계 두 개 가지고 있고, 벌텍스 버퍼를 VBO를 UObject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컬러 정보가 있고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쉐이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림이 그려주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이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아까 배웠던 함수 중에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드로우하고 런이 있고요. 이 두 개는 이해가 가는데 로딩이라고 하는 새로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로딩이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오픈GL은 오픈GL 스레드 안에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띄우면 뭔가 스레드가 동작을 하고 그 밑에 서브 스레드로 오픈GL 스레드가 하나가 열려요.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오픈GL 관련된 데이터들은 다 오픈GL 스레드 안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오픈GL 스레드 안에서 돌아가는 함수가 여러분들 모르게 돌아가는 함수가 드로우하고 로딩이라는 함수가 될 거고요. 그래서 뭔가 그림을 그리려면 오픈GL 스레드 안에서 VBO 개체가 열리거나 뭐 그림도 거기서 갖고 와야 되고, 그래서 로딩이라고 하는 따로 한 함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VBO를 쓰실 때는 전부 다 로딩 편에서 처음 만들어주고, 죽이는 거는 끝나기 전에 또 죽이는 데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죽여주는, 그러니까 VBO 개체를 삭제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GL 스레드가 아닌 곳에서 로딩을 하시면요, 이해할 수 없는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거나 핸들값이 0이거나 또는 중간에 뻥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뻥나서 보면 그래픽카드에 어딘가가 고장이 났다라고 나오는데 그래픽카드에 어느 모듈에 문제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카드가 고장나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픈GL 스레드 안에서 로딩을 하지 않았을 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로딩 쪽에서는 무조건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VBO 개체를 열거나 삭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삭제는 딴 데서 할 거고요. 로딩 쪽에서 전부 다 해야 되고, 나중에 뭐 쉐이더 쓰거나 이미지 쓰실 때, 텍스처 매핑 쓸 때에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예제를 충실히 쫓아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런 얘기, 백그라운드 얘기는 제가 살짝 했고, 실제로 쓰면서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오픈GL에서 첫 번째로 폴리곤을 그려볼게요. 폴리곤을 그리려면 벌텍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벌텍스는 지금부터는 점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벌텍스, 정점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노멀 벡터도 같이 갖고 다닐 겁니다. 아, 이건 또 뭐야. 네. 자, MFC를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점 데이터 3개를 갖고 있었죠. 얘는 각각 XYG, XYG, XYG였습니다. 그래서 U 벡터라고 붙였고 P번은 3개를 갖고 있었고요. 폴리곤은 0번, 1번, 2번을 반시계 가공으로 센 명령으로 묶어줘서 폴리곤 개체는 이렇게 0, 1, 2라고 하는 숫자만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텍스는 얘의 실제 XYG, XYG, XYG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만 하면 그래픽이 됐었는데 이 오픈GL에서는 색깔을 현란하고 예쁘게 그려주기 위해서는요, 이런 점 데이터하고 포함해서 노멀 벡터를 갖고 다니는 겁니다. 바로 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리키는 것들은 전부 다 점 데이터잖아요. 근데 이 점이 어느 쪽으로 노멀인가 라고 하면 이 노멀 벡터를 같이 갖고 다니게 됩니다. 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또 헷갈리니까 점 데이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000, V0, V1, V2, V0, V1, V2 점인데 000점, 100점, 010점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시면은 이게 점 데이터 3개를 의미해요. 그래서 X, Y, G를 그림을 그려놓으면요. 이게 X, 이게 Y, 이게 Z면 000점 여기 하나, 그다음 100점 여기 하나, 010 여기 하나. 그래서 이렇게 3개가 0번, 1번, 2번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각각의 V0에 노멀 벡터가 붙어있고 100에 노멀 벡터가 붙어있고 010에 노멀 벡터가 붙어있어요. 000 점에는 001이라고 하는 노멀 벡터가 이쪽으로 붙어있습니다. 100 이 부분에도 위로 올라가는 노멀 벡터가 하나 붙어있고 010에도 노멀 벡터가 하나 붙어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점이라고 하는 거는 3차원 그래픽스에서 3차원 공간은 몇 자유도를 갖나요? 위치 이동에 대해서 3자유도, 그리고 회전을 뜻하는 롤, 피치오, 각도 3자유도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회전 3개, 그 다음에 이동 3개 해서 6자유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래픽에서 우리는 점 데이터만 썼어요. 위치만 갖고 있었는데 얘네들의 이제 그 색깔이 여러분들 잘 보시면 빛의 방향에 있는 면은 하얗게 보이면서 사라져서 흰색으로 보이죠. 실제로는 예를 들면 제 휴대폰이 여기 까만색이지만 빛하고 조명을 딱 맞춰보면 여기 어딘가가 하얀색으로 보이시죠. 바로 빛의 색깔이죠. 그래서 요 점이, 요 하나의 점을 표현할 때 위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하고의 관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방향에 대한 노멀 벡터를 하나 더 갖습니다. 그래서 점 3개와 노멀 벡터, 노멀 벡터는 XYZ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가 6자유도를 뜻하는 것처럼 점과 노멀 벡터가, 위치와 노멀 벡터가 합쳐져서 그래픽의 기본적인 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 하나는 XYZ하고 노멀 벡터의 XYZ 총 6개의 요소를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이제 좀 다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벌텍스, 버리시즈 이 녀석은 지금부터는 위치 XYZ하고 노멀 벡터 NX, NY, NZ를 갖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오픈GL에서의 여러분들의 차이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요, 여기 이제 코드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P 벌텍스는 우리가 이제 여기 플로트로 그냥 했죠. 벡터가 아니라, 나중엔 다 벡터로 바꾸겠습니다만, 플로트로 해놔서 000, 001, 100, 001, 010, 001 하면 하나씩 걸러가지고 위치 데이터를 알 수가 있고, XYZ, XYZ, XYZ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NX, NY, NZ, NX, NY, NZ, NX, NY, NZ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위에 보시면요, GLU int라고 하는 곳에 GL 계열인데 U int니까
unsigned integer에 해당하는 거고요. VS하고 FS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VS하고 FS가 바로 핸들 값이에요. 그래서 이 벌텍스 정보들을 묶어놓는 핸들 값, 아까 얘기했던 파일의 이름 같은 이 스트림 데이터의 이름에 해당하는 게 VS가 되겠고요. 그럼 FS는 뭘까요? 바로 면에 대한 거. 여기 폴리곤으로 표현하면 폴리곤이기 때문에 얘는 플로트가 아니라 인티저면 되겠죠. 그래서 unsigned short 형태로 페이스는 3개, 0, 1, 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면 데이터, 면의 인덱스 정보를 가리키는 게 FS, 벌텍스의 실제 정보를 가리키는 게 VS. 그래서 벌텍스를 뜻하는 VS와 면, 폴리곤을 뜻하는 FS, 이 두 가지가 추가로 오픈GL 쪽에서는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써져 있는 대로 VS는 벌텍스 버퍼들의 핸들 값이고 FS는 폴리곤 데이터의 핸들 값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에는 다 폴리곤이라고 하고 여기 0, 1, 2만 있었는데 이 폴리곤을 여기서는 뭐 면 또는 엘리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픈GL에서는 특히나 이 면 관련된 거를 엘리먼트라고, 폴리곤을 엘리먼트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폴리곤인데 왜 엘리먼트라고 하지? 오픈GL에서는 엘리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로딩 과정, VBO의 이제 시작 과정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수 세개를 되게 꼼꼼하게 하셔야 할 거고요. 지금부터 이걸 순서대로 만드는 데까지, 여기까지 최소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내버리면 좋겠는데, 목이 터질 것 같아서 제가. 자, 여기에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C코드예요. 그래서 C코드로 오픈GL의 핸들과 벌텍스가 저장될 VS, 면 데이터가 저장될 FS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점 데이터는 위치 3개, 노멀 벡터 3개, 그리고 점이 3개가 최소한 있어야 면을 만들기 때문에 3개 곱하기 6개, 18개의 플로트 값들이 여기에 펼쳐져 있어요. 자, 플로트가 지금 몇 개 있냐면요, 점 3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점은 결국 3개가 있고요. 각각의 점은 위치, 포지션 3개, 노멀 벡터 3개가 있죠. 얘네들 더하면 6개가 되겠죠. 3 곱하기 6, 18개의 플로트가 필요합니다. 얘는 플로트는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입니다. 플로트는 4바이트이기 때문에 18 곱하기 4 하면 72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써져 있어요. 플로트는 4바이트이고, 자, unsigned short의 페이스는 0, 1, 2 3개만 필요하죠. 그래서 unsigned short는 2바이트입니다. 어디에 안 써있나요? 여기 써있네요. short는 2바이트이고 2바이트짜리가 3개 있죠. 6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은요, 각각의 포인트들은 총 24바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한 포인트인데 한 포인트는 총 6개의 플로트를 갖고 있죠. 위치 3개, 노멀 벡터 3개, 6 곱하기 4에서 한 점은 24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총 72바이트가 된다고 써져 있고요. 얘들은 각각은 0, 1, 2에 해당하는 건 unsigned short라서 2바이트라서 2 곱하기 3, 6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VS로 VBO 오픈GL에 있는 핸드 값을 받아오고 FS를 가지고 VBO를 이용한 바로 면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72바이트를 이쪽으로 GPU로 보내고 면에 대한 인덱스 012, 6바이트를 이쪽에 보내는 작업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덱스 불러온 핸들값 VS, FS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핸들값을 불러오는 방법은요, 이제 굉장히 코드로선 간결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서는요, VS, FS에다가 이제 나는 지금부터 벌텍스 정보를 보낼 거야. 이걸 보낼 거야. VS를 하나 만들어줘. GLgen 버퍼즈 1 포인터 VS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VS 값이 처음엔 0이거나 또는 쓰레기 값이었다가 이걸 딱 실행하면 뭐 1, 2, 3, 4, 5, 6, 7 점수가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또 하나 있어요. 이 버퍼, 어떤 버퍼가 필요하냐면 6바이트짜리
면에 대한 폴리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버퍼가 있어서 또 똑같이 하나의 버퍼를 필요로 하고요. fs에다가 glgen 버퍼 fs에서 여기는 vs 값이 이제 뭔가 다른 값을 가졌고요. fs는 뭔가 다른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점 정보, 벌텍스 정보에 대한 핸들 값이 vs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면 정보에 대한 핸들 값이 fs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 이 GPU 안에서는 요 명령 두 개를 호출하면요, GPU 안에 vs하고 fs를 위한 자리가 파일 이름이 뭔가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은 72바이트, 6바이트가 GPU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는 로딩 펑션 안에다가 벌텍스 버퍼 vs fs 두 가지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이 두 개의 루틴은 두 줄의 코드는 로딩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벌텍스 정보를 GPU를 이제 보내야 되겠죠. 72바이트를 VBO 핸들값 VS에다 보내야 되겠고, 6바이트를 핸들값 FS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쓰는 명령이 이제 요 바이트를 VBO GPU 안에 보내기 위해서는요, 이 GPU 안에 있는 핸들 값을 오픈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는 파일 이름만 있기 때문에 파일을 오픈하기 위해서 gl bind buffer array buffer vs 라는 걸 먼저 선언을 해줍니다. 왜 이렇게 함수가 복잡하냐고요? 몰라요. 오픈GL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vs를 가지고 바인딩을 해주면은 이제 GPU 안에 있는 VBO 개체가 열립니다. 그리고는 카피를 해 넣을 거고요. 아직 카피하는 기능은 안 나왔고요. 다 카피를 하고 나면 그 파일을 닫아야겠죠. gl bind buffer, gl array buffer 해주고 0을 대입하면 저절로 vs가 닫힙니다. 이게 이제 VBO 메모리가 GPU 안에 있는데 그 VBO 메모리를 오픈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VS 값으로 오픈을 하고 0을 대입하면 그 버퍼 공간이 뚜껑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실제 카피를 해서 집어넣을 겁니다. 아까 보시는 대로 gl bind buffer, gl array buffer vs에서 VBO 개체를 열었고요. gl 버퍼 데이터를 p버라고 하는 곳에 있는 바로 이거죠. 이 녀석. 거기에 몇 바이트 보낼 거냐? 72바이트 보낼 거다. 그리고 이거는 gl array 버퍼.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걸 array 버퍼라 부르고, 그 다음에 면에 대한 거를 element 버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다 쳐줍니다. 그리고 p버에 있는 내용 72바이트를 보내라.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일단 지금은 스태틱 드로우라고 쳐넣겠습니다. 이 과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로 오픈하고 버퍼 데이터 호출하면 피버에 있는 내용 72바이트를 그래픽 카드 쪽으로 지가 알아서 이 한 줄로 카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는 다 이제 카피를 했으니까 0을 바인드 버퍼 0을 호출해서 오픈됐던 VBO 개체의 뚜껑을 닫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벌텍스 정보 여기 있는 우리가 CPU 상의 메모리에 있는 정보가 GPU 상에 있는 VBO 개체 쪽으로 이 내용이 카피돼서 던져집니다. 다음 설명하기 참 싫은데 이게 되게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제 VBO가 두 가지 파트가 있었죠. 하나는 VS 그리고 하나는 FS가 있는데요. 이제 요것과 FS는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요. VS 안에는 P버 안에는 하나는 포지션 데이터, 하나는 노멀 데이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두 가지의 스타일이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 지금 바인드 버퍼에서 오픈하고 버퍼 데이터에서 카피를 해서 집어넣어 줬는데 이 안에는 실제로 3개 단위로는 포지션이고 3개 단위로는 노멀 데이터가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 기능이 바로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000 처음 3개는 위치 데이터일 거고요. 그 다음 데이터 3개는 노멀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는 몇 개의 속성이 있는가? 2개의 속성이 있어. 첫 번째 속성도 네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속성도 들어갈 거야. 그래서 0, 1, enable vertex attribute가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내부가 2개의 속성이 있어. 하나는 0번, 하나는 1번이야 라고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서는 GL 벌텍스 어트리뷰트 포인터 해주고, 첫 번째 인덱스에는 포인트 정보만 들어갈 거야. 포인트 정보는 어디에 있냐면 이 정보의 시작 지점, 첫 번째 주소 0번 주소부터 들어갈 거야. 그런데 몇 개가 들어가냐고? 3개만 들어갈 거야. 플로트는 4바이트인데 3개만 들어가기 때문에 3, 4, 12, 12바이트가 먼저 3개만 들어갈 거야. 그래서 요거 3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자 이제 두 번째 노란색에 해당하는 두 번째야. 이제 노말이 들어갈 건데 3개이고 걔는 플로트 타입이야. 그리고 개수는 얼마냐? 3개. 플로트가 3개이기 때문에 12바이트가 들어갈 거야. 그런데 걔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p버라고 하는 녀석에서 12바이트 총 3개가 지나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 지금 보시면요. 0일 때 0 주소를 갖고 있는 애, 실제 데이터에서도 0 주소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12개만큼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첫 번째 주소가 아니라 12바이트간 주소에서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12개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플로트 타입으로 3개 노멀 벡터를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은 x, y, z가 있고 두 번째 줄에는 다 노멀 벡터가 들어가죠. 노멀 값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면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포지션,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노멀. 그래서 포지션 노멀, 포지션 노멀, 포지션 노멀이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어트리뷰트 속성, 첫 번째 속성은 0번이라고 할 거고 두 번째 속성 노멀은 1번이라고 할 거야. 첫 번째 속성은 포지션은 0번에는 플로트가 3개가 들어갈 거야. 첫 번째 p버에서부터의 첫 번째부터 들어갈 거고 12바이트 들어갈 거야.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너는 포인트들을 정의해서 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성 1번인 녀석은 플로트가 3개가 들어갈 거야. 그리고 걔들은 노멀 벡터라서 3 곱하기 4 12바이트 집어넣을 거고, 걔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p버에서 12바이트 지난 첫 줄 포지션이 지난 두 번째 줄부터 시작할 거야. 두 번째 줄 12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이거를 보고서요, 오픈젤 안에서는 0바이트에서 12바이트 들어가니까 p버의 시작점에서부터 12바이트가 한 것들이 포지션, 그리고 그 다음 12바이트에서 시작하는 12바이트가 노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VBO 내부에서는요 12바이트에 해당하는 게 지금 보시면 313, 326, 335 이게 10칸이 되거든요. 72바이트를 잡아놨는데 이거대로 진행을 해서 내부를 이 색깔들로 채워 넣습니다. 첫 번째 인덱스, 첫 번째 속성은 0부터 시작하네. 색깔은 회색으로 해야겠네. 3칸 플로트, 그러면 총 12바이트를 잡아야겠네. 12개죠. 그리고 얘는 어디에 있는 내용? p버의 시작 000을 여기다 때려 넣습니다. 0, 0, 0. 0이 4개씩 차지하죠. 플로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000을 여기까지 넣었어요. 다음 어트리뷰트 이제 1번, 이제 노란색이네. 노란색으로 3개씩 플로트 12바이트를 색칠을 해놓고요. 자, 12바이트 뒤에 있어야 되죠. 여긴 처음부터 읽었지만 여긴 두 번째 12바이트. 시작부터 12바이트 가서 여기서부터 001을 이 안에다가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디저블 해서 0번 닫고 1번 닫아요. 그러면 이제 12바이트로 회색, 그 다음에 노멀 벡터 12바이트로 노란색으로 얘는 그대로 순서대로 여기서 회색 집어넣고요, 노란색 집어넣고요. 아직 72바이트가 남아 72바이트까지 해야 되니까 또 이 순서대로 100 회색으로 채워놓고 001 노란색으로 채워놓고 해서 딱 72바이트까지 세 줄을 대입하는 루틴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속성은 이런 스타일로만 네가 카피해서 넣어라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 시작 enable 끝날 때 disable 넣고 벌텍스 어트리뷰트 포인터는 0번과 1번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리하고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이거를 여러 번 카피해서 붙이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제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바인드 버퍼에서 VBO 오픈했고요, 바인드 버퍼 0에서 클로즈 했고요, 이 사이에 GL 버퍼 데이터에서 카피해서 넣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벌텍스가 아니라 면입니다. 페이스를 엘리먼트라 부르고 벌텍스를 어레이라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얘들은 다 여기 키워드가 GL 어레이 버퍼, 예, 이게 바로 점을 얘기하겠고요. GL 엘리먼트 어레이 버퍼는 바로 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면 FS를 열어주고 닫았고요. 그 다음에 GL 버퍼 데이터를 통해서 얘는 좀 간단해요. 면은 012라고 하는 거 총 몇 바이트예요? 6바이트죠. 이걸 카피해서 페이스라고 하는 실제 언사인드 쇼트에 있는 내용을 6바이트만큼을 카피해서 FS라고 하는 곳에다 넣어라 라는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GL 버퍼 데이터는 전부 다 카피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피버에 있는 72바이트 카피하고 페이스에 있는 6바이트 카피해서 넣어라. 그러면 로딩 작업이 여기서 끝납니다. 이 전체 과정을 한 화면에서 보시면은요, 여기는 이제 드로우 하는 부분인데요. 예, 이 드로우는 여기까지가 로딩 과정이 되겠고요. 좀 어렵습니다. 예, 저도 이해해요. 그 다음에는 드로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GL 클리어 컬러, GL 클리어가 있었는데 이제 이 VS하고 FS를 불러옵니다. VS, FS는 로딩 안에서 전부 다 한 번만 호출이 돼서 데이터들이 다 카피가 됐다면 이제 VS하고 FS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불러오는 과정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순서 한번 보시면요. 자, 바인드 배포 VS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VBO를 오픈 열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있던 어트리뷰트를 불러와요. 첫 번째 세 개는 노말이 저 포지션이고 두 번째 세 개는 노말이야. 그걸 알려줍니다. 다시 아까 앞에서 썼던 코드를 여기다 다시 한번 호출해줘서 첫 번째 녀석 세 개는 포지션, 두 번째는 노말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벌텍스 점에 관련된 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면에 관련된 것들을 오픈을 합니다. 면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GL 바인드 버퍼 FS 열어줍니다. 그래서 아까 배우셨던 코드를 여기다 다시 카피해서 VBO를 열어줍니다. 점에 대해서도 열어주고 면에 대해서도 열어주고, 특히 점의 경우에는 내부에 노말하고 포인트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속성을 다시 한번 여기서 호출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뭔가 알 수 없는 유니폼 4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배우실 거고, 드로우 엘리먼트 사각형을 그릴 건데 몇 개 그릴 거냐? 점 3개를 가지고 하나의 삼각형만 그릴 거야. 우리 점 3개밖에 없었잖아요. 이렇게 호출을 해주시고, 디세이블 어트리뷰트 다 꺼줍니다. 01 꺼주고 0 꺼주고 1 꺼주고요. 그 다음에 00 대입해서 VS 꺼주고 FS 꺼주고 피니시 호출하면은 이제 처음으로 화면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 그림이 000, 100, 010을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여기에 조금의 문제가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이 녀석에 대한 카메라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빨간색이 최초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들이 왜 100, 010, 000인데 화면을 꽉 채웠을까요? 아직 우리는 스케일링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스케일을 안 하면은 이쪽이 1, 이쪽이 마이너스 1, 이쪽이 1, 이쪽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한 다음에 320배 늘리고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현재는 이 끝이 무조건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리가 000에서 200까지 삼각형을 그렸는데 화면 끝까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640회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여기에 요만하게 그려지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워낙에 초기 세팅하는 과정들이 이런 코드들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것이라서 여기서 다음 주에 조금 더 한번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겠고,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해서 최초로 오픈GL에 그림을 그리는 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부분만요, 이런 코드들은 나중에 가면은 그냥 당연하게 카피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브젝트하고 카메라 이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초반에 이런 것들이 버퍼 세팅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데 그냥 나중엔 다 카피해서 개수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딱 보고서는 오픈GL 포기하시기에는 아깝거든요. 이건 다 코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무언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고 뒤에서 숫자 맞추는 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